네, 뭐 잘 들리신다면은 이제 오늘 그 오픈 클래스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과거에도 한 몇 번 정도의 그 특정한 주제별로 이제 오픈 클래스를 진행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6월 달에 제가 한번 머신러닝들을 좀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초반에 그 겪는 그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관련된 수학들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에 배우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관련된 수학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찾아서 그거를 갖다가 뭐 수업을 듣기에도 뭐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머신러닝에 조금 꼭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의 수학들 있죠. 뭐 리니어 알제브라나 즉뭐 벡터나 매트릭스를 다루는 거고 이제 특히 리니어 알제브릭 이퀘이션 푸는 거, 그 다음에 뭐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디컴포지션과 관련된 거, 뭐 오르토고널 프로젝션,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probability, 뭐 optimization.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한 12시간 정도 강의를 구성을 해서 한 번 했었는데, 그 강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반응이 아주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물론 뭐 제가 기대했던 거는 막 한 수천 명이 듣는 거였지만은 뭐 그렇지는 못했었고요. 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강의를 들어주셨고, 뭐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수학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뭐 책들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 관련해서는 뭐 이게 딱 어떤 수학의 하나의 분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머신러닝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이론이고요. 뭐 이런 것들을 특별히 뭐 강의를 해주는 데도 없고 해서 이제 아마 오늘 오픈 클래스로 그러면 좀 요 기본적인 내용들 한 시간 반 정도 수업을 들으면은 그래도 최소한 내가 뭐 엔트로피 정도는 확실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렇다면은 아마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그 개념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오늘 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이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전문적으로 인포메이션 시어리를 여러분들이 들었던 경험이 있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건 아니면 뭐 그 외에 혼자서도 공부를 한 경험이 있건 하여튼 이제 뭐 오늘 요 수업을 통해서 일단 몇 가지의 중요한 컨셉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딴 데 그 외부에서 뭐 무슨 그 디지털 컨텐츠 엑스플로러 하는 행사에서 제가 잠깐 강연을 하고 오느라고 목이 조금 쉰 상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요새는 예전에는 몇 시간 강의해도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요새 와서 조금만 얘기를 해도 목이 좀 금방 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떠올리게 되죠. 바로 그 클라우드 샤논이라는 분이고 굉장히 뛰어난 수학자 겸 그다음에 엔지니어이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어떤 뭐 수학자들은 좀 엔지니어링 감각이 떨어지고 엔지니어들은 뭐 수학적인 지식이 떨어진다. 물론 이제 그게 일반적이지만은 이분은 뛰어난 수학자이지만은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이기도 하고요. 뭔가 직접 만드는 것도 그 굉장히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샤넌은 1916년에 태어나서 2001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고 뭐 사진은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가지고 왔지만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눈이 진짜 날카롭습니다. 뭔가 어떤 하나의 그 새로운 분야를 갖다가 만들어낸 그런 충분히 그런 외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매스매티션 겸 엘렉트리컬 엔지니어고요. 이분은 인포메이션 티어리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있고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라는 분야를 어떻게 보면 이제 열어주신 그런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그 덕분에 이제 우리가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들을 굉장히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하면서 뭐 머신러닝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의 인포메이션 티어리들을 쓰고 있습니다.
셰넌의 업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업적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셰넌의 마스터 티시스, 석사학위 논문이고요. 이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Symbolic Analysis of Relay and Switching Circuit이라는 MIT에서 석사학위 논문이고요. Information Theory랑 관련은 없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그 Boolean Algebra라는 어떤 수학적인 테크닉을 서킷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Boolean Algebra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디지털 서킷을 굉장히 더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준 걸로 사실은 지금은 너무나도 디지털 로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학부 때 배우니까 당연히 여기고 있지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었고요. 사실은 이런 디지털 서킷 디자인을 안에 어떤 기초가 되는 굉장히 뛰어난 논문이고요. 뭐 많은 사람들은 20세기 가장 뛰어난 MIT의 석사학위 논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불리안 알제브라를 만든 이제 조지 불이라는 분이고요. 그 조지 불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딥러닝, 예. 뭐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는 제프리 힌트 교수님이 바로 조지 불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 고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조지 불이라는 분은 그 셰넌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딥러닝 쪽에 그 제프리 힌트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그 셰넌의 이제 가장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의 토대가 되는 제일 유명한 논문이고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쉽게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 뭐 48년도에 프린트가 된 거고요. 뭐 그 전에 이미 이런 이론들을 만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뭐 공부하고 싶다. 일단 다른 책을 보기 전에 셰넌의 논문을 먼저 한번 배우십시오. 대략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인데요. 뭐든지 항상 그 오리지널 워크를 갖다가 뭔가 먼저 자세하게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앞에 뭐 한 몇 점 읽다가 말고 또 그러는데요. 한번 뭐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거를 갖다가 얻을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걸 한 몇 개의 책을 갖다가 또 보면은 조금은 더 그 지식을 갖다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셰넌이 그 석사학위도 MIT에서 받았고 뭐 PhD도 MIT에서 받았고 MIT에서 PhD 받은 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에는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서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아마 벨랩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고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가서 강의를 정확하게 무슨 강의를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강의를 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그 강의에 들어왔었다고. 왜냐하면은 그 Institute for Advanced Study가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 안에 있죠. 우리가 그 한마디로 이런 인포메이션 티어리나 어떤 사실 인포메이션 티어리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뭐 다양한 분야에 뭐 쓰이고 있지만은 사실 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그냥 커다란 빅픽처는 바로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갖다가 보내고 싶습니다. 그걸 뭐 소스 메시지라고 하죠. 자, 이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거를 갖다가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를 통과하게 되죠. 자,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어떤 코디드 시퀀스를 갖다가 실제 이제 어떤 특정한 채널을 통해서 보내게 되고요. 그 채널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 와중에는 그 코디드 시퀀스는 이제 어떤 노이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리시버 단에서 받은 received sequence R은 이제 그 코디드 시퀀스와
그다음에 어떤 노이즈가 조금 섞여져 있는 이제 그런 시퀀스가 되겠고요. 다시 이제 원래 소스 메시지를 리커버하기 위해서 디코더를 통해서 우리가 소스 메시지의 어떤 estimate, hat을 갖다가 찾게 됩니다.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는 크게 소스 코딩 그리고 채널 코딩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되고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error correcting coding 이런 이제 채널 코딩 쪽에 많은 일을 하셨고요. 소스 코딩이나 채널 코딩 각각 개별적으로 인코더 디코더를 갖다가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그림에서 보는 인코더에는 소스 코딩을 위한 인코더 그리고 바로 뒤에서 채널 코딩을 위한 인코더 이런 것들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어떤 noise contaminated 돼 있는 sequence, received sequence R이 주어진 경우에 우리가 원래 source 메시지가 뭐였고 noise는 뭐였는지를 갖다가 추론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고요. 혹시 뭐 이제 이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전혀 배운 적이 없고 그냥 요새 최근에 딥러닝을 조금 공부하면서 딥러닝에도 인코더 디코더가 있었는데 뭐 그 인코더 디코더나 뭐이 커뮤니케이션의 인코더 디코더나 하는 역할은 사실은 다 똑같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인퍼런스입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인퍼런스, 머신러닝에서도 인퍼런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바로 probabilistic inference. 모든 그 학문들은 다 이렇게 연관이 있고요. 뭐 커뮤니케이션 따로 머신러닝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머신러닝을 더 전문적으로 일하기 훨씬 더 오래 전에 그냥 개인적인 관심이었는지 뭐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거의 한 6, 7년 정도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일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아마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시그널 프로세싱과 관련된 뭐 그런 쪽에 아주 굉장히 초창기에 일을 했고 또 그 당시에 그 일을 전문적으로 수십 년 하던 친구들이 지금 머신러닝 커뮤니티에 와서 또 머신러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문들을 하는 거는 그렇게 사실은 어렵지가 않고 연관성이 있고요. 단 여러 가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건 머신러닝을 잘하건 일단 무조건 하나를 굉장히 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잘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거 하나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전공을 오늘 뭐 수업 듣는 분들 대학원생들도 꽤 있을 테고 학부생도 있고 뭐 심지어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명단에는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를 하든 하나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저의 신념입니다.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랑 관련된 뭐 책을 보면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텍스트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제 토머스 카버의 Elements of Information Theory 지금 세컨 에디션까지 아마 나왔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인포메이션 티어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는 거고요. 사실 머신러닝 입장에서는 제가 더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제 데이빗 맥카이의 Information Theory, Inference and Learning Algorithm.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2003년도에 출판이 됐고 이 PDF는 그 퍼블릭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볼 수 있고 데이빗 맥카이는 굉장히 뛰어났던 학자이고요. 저랑 거의 같은 나이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병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데이빗 맥카이랑 그렇게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는 않았지만 영국에 있는 그런 다른 그 저랑 비슷한 연구를 하던 친구들을 통해서도 데이빗 맥카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제가 그 한 분야를 연구할 당시에 데이빗 맥카이의 논문을 봤는데 너무나 그 논문 감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을 하는 학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 책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지만은 이 책을 보면은 이 친구가 얼마나 뛰어났던 친구이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포메이션 티어리뿐만이 아니라 특히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많이 뭐 언급을 하고 하는데 그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1990년 초에 몇 편의 논문을 데이빗 맥카이가 뉴럴 컴퓨테이션에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걸로 사실은 이제 칼텍에서 데이빗 맥카이가 PhD를 하고 PhD 후에는 다시 캠브리지로 돌아가서 캐븐디시 랩에서 그 평생 인퍼런스와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티어리랑 관련된 연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의 그 몇 가지 기본적인 컨셉을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인포메이션 티어리 머신러닝에서는 왜 중요한가? 굉장히 그 이그샘플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몇 개 보여드리는 이그샘플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프레퍼런스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뭐 머신러닝 한 30년 정도를 연구를 했는데 30년 정도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새롭게 느끼는 그런 새로운 토픽들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30년 전에 연구하던 토픽들입니다. 제가 그 PhD 때 막 굉장히 야 이런 새로운 내용이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시니어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래? 너한테는 새롭게 보이는구나. 그거 우리가 30년 전에 연구하던 것들인데 이제 또다시 연구를 하는구나라는 얘기를 가끔씩 저한테 그분들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그분들 정도 다시 나이가 되고 지금 이제 새롭게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랑 관련해서 사실은 거의 80년대에도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연구를 했는데 그런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고리즘 쪽으로 이해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거의 하나의 일환으로 인포맥스라는 프린시플이 바로 이제 그 어떤 뭐 사람에서도 실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핵심적인 어떤 크라이테리언이라고 이제 주장이 됐고 뭐 지금까지도 상당히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은 계속 관련성을 가지고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윈스커와 88년도 논문 Self-Organization in a Perceptual Approach. 이게 사실 이제 그 어떤 뉴럴 네트워크에서 unsupervised learning을 이제 우리가 어떠한 크라이테리언에 따라서 unsupervised learning을 갖다가 진행을 시킬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이제 인포맥스고요. 인포맥스라는 프린시플은 뭐냐 그러면 인포메이션 트랜스포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죠. 하나의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어떤 인포메이션이 전달이 되는데 그것이 가장 최대화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면 가장 이피션트한 거고요. 그런 인포맥스 프린시플에 따라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이제 이루어진다. 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더 깊숙이 들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이제 제가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요. 인포맥스라는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에서 종종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사실은 제가 PhD 때 개인적으로 연구를 했던 토픽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제 뭐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라든지 Blind Source Separation 이제 이것이 굉장히 그 어떤 Multivariate Data Analysis 굉장히 어떤 새로운 하나의 방법으로 구상할 당시에 거기에도 이런 인포맥스 프린시플을 이용을 해서 그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논문이 이제 95년도에 발표가 됐고 사실은 이 논문 덕분에 제가 연구하던 분야가 갑작스럽게 급부상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인포맥스 프린시플을 뭐 여러분들은 이제 딥러닝들을 보면서 아마 접했을 텐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바로 인포게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사실은 그냥 어떤 랜덤 노이즈를 인풋으로 주면은 뭔가를 그럴싸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어떤 특정한 코드들을 주면은 뭔가 더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코드와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그 아웃풋과의 어떤 인포메이션 트랜스퍼가 맥시마이즈 되게끔 이제 어떤 우리가 코드의 컨스트레인트를 갖다가 주는. 그래서 이제 겐을 갖다가 디자인할 때 이제 인포겐을 갖다가 쓰게 되고 이것도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인포맥스 프린시플 겐에다가 쓴 거고 임플레멘테이션을 위해서 이제 베리에이션 테크닉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퍼블리시는 안 됐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지난 한 2년 가까이 뭐 연구를 했던 하나의 내용이고요. 아카이브에는 올라와 있고 제가 생각한 만큼 리뷰어들은 그다지 다른 각도에서 이놈을 쳐다보고 있어서 아직은 지금 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사실은 이제 뭐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많이 부르셨던 모양이어서 그래서 어떤 그 데이터와 레이블 간의 어떤 그 당연히 관련성이 있는데 그 레이블의 특성을 잘 관련 지으면서 이 데이터에 어떤 좋은 디스크릿 코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러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probabilistic encoder를 통해서 이 데이터에서 레이블로 가는 그 매핑을 좀 잘 설명을 하는 디스크릿 코드를 갖다가 러닝하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K-way-D dimensional discrete code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 뭐 catch인 경우는 뭐 discrete code가 214, fish인 경우에는 421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도 이제 인포맥스 이런 이제 테크닉이 갖다 쓰이고요. 재미난 사실은 이 어떤 이 저희들의 discrete 그 코드가 어떤 특정한 하이라키의 특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4dimensional 코드고요. 그래서 16-wave 4dimensional 코드인데요.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제 그 앞에가 이제 2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어떤 값들이 이제 16개 값 중에서 오는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에 이제 2가 오게 되는 거는 어떤 이제 피쉬랑 관련된 것들을 나타내는 코드고요. 이 두 개를 결합을 하면은 이 사람이 물고기를 갖고 있는 지금 좀 낚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밑에 그림도 보면은 주로 뭐 이런 동그란 접시나 이런 시계 같이 동그란 접시들 모양,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오렌지색을 컬러들에 갖다는 코드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오렌지색이면서 좀 동그란 뭔가 오렌지로 나타나는 이런 뭔가 하이라키컬 스트럭처들을 잘 코딩하는 그런 이제 디스크릿 코드로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러닝을 할 수 있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포맥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오늘 이제 설명하기 전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그 모티베이션, 머신러닝 입장에서 하나의 그냥 모티베이션으로 들은 것이 바로 이제 인포맥스지. 인포맥스만이 뭐 유일한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대표하는 모티베이션이 아니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포맥스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그저플이다. 물론 이제 뭐 인포맥스랑 관련해서 조금 뭐 또 비슷한 토픽으로서 이제 인포메이션 바틀렉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저도 이제 그런 거랑 관련된 연구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트로피들을 이용한 뭐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엔트로픽한 방법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고요. 또한 뭐 맥시멈 엔트로피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레티컬 그런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도저히 끝날 때까지 참지 못하면 꼭 질문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중간에라도 제가 그거를 보고죠.
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때까지는 아직은 뭐 이제 이거 이제 뭐예요? 그냥 왜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컨빈스하기 위한 어떤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뭐 아직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죠. 난 지금까지 어떻게 뭐 재미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아웃라인을 갖다가 보게 되면 뭐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철학이 뭐냐 그러면 어, 하나를 알더라도 확실하게 알죠. 한 번에 여러 개를 배울 필요 없습니다. 한 개씩 그다음에 확실하게. 네. 오늘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샤넌의 엔트로피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샤넌의 엔트로피를 알면 크로스 엔트로피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이거를 알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딥러닝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펑션으로 많이 쓰는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펑션은 뭐 그냥 자동적으로 이해합니다. 또 하나 relative entropy, 네. 콜백-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고도 부르는 이 relative entropy가 이제 뭐고 도대체 이런 그 콜백-라이블러 다이버전스와 우리가 뭐 머신러닝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텍스트북을 찾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런 것들을 알면은 mutual information이 뭔지 사실 이제 mutual information을 바탕으로 인포맥스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죠. 그래서 사실 information theory 책을 보면은 한 몇 페이지 정도, 한 10페이지 안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아마 describe가 돼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무리 봐도 지금 제가 강의하는 그런 내용도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그 책을 보더라도 아마 설명들이 거의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오픈 클래스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얻게 된 그런 그 오래된 경험들을 지금 이제 새롭게 그 국내에서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많은 그 학생분들 또는 뭐 이런 엔지니어 분들에게 이제 좀 알려줌으로써 더 빨리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주 목적이고요. 그것이 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곧 저의 그 행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강의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거가 가장 즐거운 일로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게 됩니다. 샤논의 엔트로피.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은 이 단 하나의 이퀘이션으로서 샤논의 엔트로피가 설명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퀘이션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냥 이제 제 강의 듣지 말고 떠나셔도 됩니다. 뭐 이거 잘 이해한다. 그러면은 굳이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그 엔트로피는 사실은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H of P라고 제가 썼고요. 어떤 그 probability 역수의 로그를 취해 준 거를 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해 준 것이 엔트로피다. 사실 대부분 책에 보면은 뭐 그냥 요거 이퀘이션에 대한 약간의 설명 정도 나와 있고 뭐 추가적으로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를 더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해지게 되죠. 저도 예전에 책을 보고서 이런 거구나 대충 알았는데 이제 자꾸 더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거 이쪽으로 가야 되나?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인포메이션 티어리 혹시 여기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듣고 있는 거 맞죠?
사실 이 온라인 강의의 제일 안 좋은 점이 잘 듣고 있는지 그 피드백을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일 좀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도 지금은 뭐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강의를 예전에는 이 오픈 클래스를 오프라인으로 몇 번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사람 모이는 것들이 거의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듣고 있다고 한 몇 분이 지금 네. 모든 채팅 모든 툴 그거는 이제 스태프가 한 거고요. 네. 자, 제가 항상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 학생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는데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뭐 이 정도는 알아서 하고 머신러닝 주로 집중적으로 가르쳤었는데 도대체 인포메이션이 뭐냐면 자, 여기 우리 다 인포메이션 뭐 대략 정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인포메이션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그것이 바로 이제 샤넌의 어떤 뛰어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포메이션은 이제 어떠한 이 랜덤 베리어블 large x가 있고요. 그 랜덤 베리어블이 이제 어떤 x라는 값을 가질 그 이벤트의 인포메이션은 수학적으로는 로그의 1 over p of x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이벤트의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포메이션이 작은 거죠. 그 이벤트의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이 이퀘이션만 보면요. 이게 도대체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p of x라는 그 probability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이벤트의 인포메이션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매번 자주 일어나는 거라면은 뭐 또 그게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인포메이션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어쩌다 일어나는 거라면 한번 그것이 일어나면 그거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요. 훨씬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해주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인포메이션이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진짜. 혹시 이거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인포메이션 티어리들을 배웠거나 배웠던 분들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학교에서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배웠다. 네. 대답하는 분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전공이 대부분 지금 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아마 아주 그런 쪽 전공이 아닌 분들이 사실은 지금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들을 기회가 없었을 거고요.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도 인포메이션 티어리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던 사람은 아니죠. 학교 다닐 때는 그쪽 분야의 유명한 분한테 배우기는 했습니다. 수업도 듣고. 이제 여러분이 계신데 이제 그 중에 다행히도 그 중에 한 분인데 이제 뭐 사실 제가 그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probability가 1/2인 이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쉽게는 동전 던지기, 동전이 앞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그럼 이제 그 앞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벤트고요. 그거의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앞에 있는 그 수식에 따르면은 인포메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앞이냐 뒤냐 어떤 바이너리인 경우기 때문에 이제 이 로가리즘의 베이스를 갖다가 2를 만약에 쓴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 p of x. 이거 잘못됐네요. 여기는 그냥 로그 1/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자, 맞습니다. 예, 그냥 probability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죠? 1이죠. 1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probability 1/2인 이벤트는 그것의 information은 1비트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1비트라는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robability가 2분의 1인 이벤트를 관측을 하게 됐을 때 얻게 되는 정보의 양. 그래도 아직 정확하게 이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1비트의 definition은 어떻게 되죠? 1비트는 뭐냐면 distinction between two statement. 두 개의 state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구분. 어떤 하나의 단위입니다. 비트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이거는 이제 2분의 1인데 앞에 2분의 1하고는 틀리죠. 지금 발음상으로는 1 over 2지만은 이 내추럴한 거를 나타내는 그 2분의 1의 probability를 가지는 이벤트를 관측할 때 얻게 되는 정보의 양은 이제 우리가 보통 net라고 얘기를 합니다. natural unit of information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로가리즘의 베이시스만 바뀌는 거고요. 이것도 원 ne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로가리즘에 제가 특별한 베이시스들을 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단위를 쓰느냐에 따라서 뭐 그것이 log 2 또는 뭐 natural log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랑 관련된 이제 example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log 1 over p of x가 information이냐?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스테이트가 있는 경우, 즉 뭐 하나의 스테이트는 sunny, 또 다른 스테이트는 rainy.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트는 50% chance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즉 probability가 1/2, 1/2. 자,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해가 났다는 거를 갖다가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B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해가 났다는 거를 알게 되면 각각의 50-50, 즉 이제 두 개의 이벤트들을 다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우리가 log 2 베이시스로 하면 이제 1비트가 되는 거죠. 만약에 네 개의 스테이트가 전부 다 25% 네 개의 스테이트가 있어요. 이름 뭐 만약에 뭐 sunny, rainy, 뭐 cloudy, 그 다음에 뭐 snow, 뭐 이제 이런 네 개의 equally probable state가 있는데, 오늘의 날씨는 sunny예요. 이제 그거 알았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다 지울 수가 있겠죠. 다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log 2의 2, 즉 2bits information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two state인데 두 개의 state인데 하나는 75%, 또 다른 하나는 25%. 즉 확률로 보면은 sunny 4분의 3, rainy 4분의 1이에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rainy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몇 개의 정보를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rainy 알았으니까 이제 뭐 나머지 다 이제 sunny는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네 개를 아는 거랑 마찬가지죠. 25%이기 때문에 log 2의 4, 2bits가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sun이라는 거를 알았다. 자, 그럼 이게 이제 4분의 3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4분의 3의 확률을 갖는 sun이라는 스테이트가 알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얻게 되는 인포메이션은 자, 그러면은 이 네 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보면은 자, 4분의 3이라는 거는 이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1로 우리가 하나로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3분의 1에 해당되죠. 그래서 총 우리가 얻게 되는 게 3분의 4. 그래서 log 2의 3분의 4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인포메이션이 바로 log의 probability 역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엔트로피, 샤넌 엔트로피는 뭐냐 하면은 바로 average information. information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각각의 probability를 갖는 이제 이벤트들이 있고요. 뭐 이벤트가 뭐 딱 이제
어떤 동전을 던질 때에도 만약에 페어 코인이 아니면은 앞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 뒤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하면은 그 앞이라는 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고 뒤라는 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그것들의 확률이 4분의 3, 4분의 1로 늘어나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제 인포메이션이 바로 이제 샤논 엔트로피. 즉 다시 얘기해서 샤논의 엔트로피는 인포메이션의 그 디스트리뷰션으로 에버리지를 갖다가 구한 거고요. 이 인포메이션은 마이너스 로그 P 로그 X죠.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모든 그 이벤트들 다 이렇게 이제 이 discrete한 random variable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expectation은 바로 이제 우리가 각각의 그 probability mass를 갖다가 곱해서 다 sum을 갖다가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바로 샤논 엔트로피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example을 이제 샤논 엔트로피를 보면은 아까 그 sunny, rainy example에서 50-50% equally probable인 거죠. 이 sunny에 대한 거의 information 어떻게 돼요? log 2의 2죠. 마찬가지로 rainy도 log 2의 2고요. 자, 그거의 average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 각각의 probability가 1/2니까 바로 역시 average information은 이제 1비트가.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또 다른 example로 75%, 25%인 경우죠. 이때는 sunny인 경우에 information이 아까 log 2의 3분의 4. 그 다음에 rainy인 경우에 information은 log 2의 2. 그리고 각각의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 4분의 1이기 때문에 average를 구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더 적은 비트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그 엔트로피. 이런 example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엔트로피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information theory는 사실은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두 가지 fundamental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갖다가 주는 거고요. 그 두 가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Ultimate data compression. 우리가 얼마나 source message를 갖다가 compress 시킬 수 있느냐. 가장 컴프레스를 시킬 수 있는 그 리밋이 어디냐. 그것이 이제 바로 그 리밋이 엔트로피. 엔트로피 밑으로 우리가 컴프레스를 시킬 수는 없어요. 아까 뭐 example에서 샤논 엔트로피가 1비트면 1비트 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ltimate transmission rate of communications. 어떤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보낼 수 있느냐. transmission rate이 이게 이제 채널의 capacity입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사실인데 이제 우리가 뭔가 메시지를 갖다가 보낼 때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에러는 더 많이 생깁니다. 라는 것이 이제 그냥 어떤 common sense였고요. 샤논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을 했고 채널 capacity 밑으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보내게 되면 같은 양의 에러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인포메이션 티어리들이 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 출발이 됐지만은 다양한 곳에서 그 연구가 됐고 제가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뭐 학교에서도 배웠고 이제 오래전에 unsupervised learning 연구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가 중요한 하나의 툴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sumup을 하면은 information은 마이너스 로그의 probability, 엔트로피는 그거의 average.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 이 샤논 엔트로피는 사실은 discrete random variable을 생각을 했습니다. continuous가 아니라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는 거는 그 random variable이 가질 수 있는 값이 discrete한 거죠. 자, 이제 그 경우에 expectation은 바로 이제 이렇게 summation으로서 표현이 되고요. 이 샤논 엔트로피의 몇 개의 property를 보면은 이 엔트로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일어날 probability가 1이라면은 uncertainty는 꽝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엔트로피는 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전통적으로 엔트로피를 H of P 또는 뭐 H of X라고도 쓰고 H of P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H of Random Variable 쓰기도 하고 H of Probability를 쓰기도 하는데요. 왜 하필이면 H를 쓰게 됐느냐? 뭐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샤넌은 뛰어난 천재죠. 근데 또 그 당시에 천재 중에 천재라고 여겨지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누구였느냐? 폰 노이만. 다 그 동시대 때 인물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제 샤넌이 이 엔트로피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로테이션을 뭘 쓸까 하고 이제 폰 노이만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폰 노이만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거 H로 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계속 H로 쓰기로 한 거죠. 이 엔트로피는 언제 맥시멈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모든 아웃컴들이 다 equally probable.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세 개의 아웃컴이 있습니다. 1, 2, 3. 그 각각의 이제 probability mass가 이제 이렇게 약간 다르죠. Q라는 디스트리뷰션은 각각의 아웃컴의 probability mass가 다 똑같습니다. equally probable. 엔트로피는 이쪽이다. 그러니까 가장 equally probable 할 때가 뭐 우리가 가장 uncertainty가 가장 큰 거죠. 어떤 게 일어날지 알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그 중요한 그 샤논의 프로퍼티가 되겠고요. 다 이런 것에서 그 maximum entropy principle 또 다른 간단한 example을 볼까요? 자, 8마리의 말이 이제 그 경마를 합니다. 하루에 뭐 레이싱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 그 각각 8마리 말들의 그 경기에서 이길 winning probability 다 틀립니다. 첫 번째 말 2분의 1, 두 번째 말 4분의 1부터 세 번째 말 8분의 1 그리고 16분의 1 나머지 네 마리 말 64분의 1. 자 이렇게 이제 winning probability들이 다 틀린데 이제 한 친구가 하루 종일 그 경마장에서 이제 경마를 보면서 매 라운드마다 이제 어떤 말이 이겼는지 그거를 이제 친구한테 전달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이겼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코딩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몇 비트가 필요하냐? 8마리의 말들이 어느 말이 이겼다라는 걸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몇 비트가 필요하냐? 자, 그럼 common sense는 8개 아웃컴이 있네. 그러면 2의 3승 3비트가 필요해.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3비트가 필요한데 엔트로피는 뭐라고 얘기했죠? ultimate compression rate이죠. 실제는 3비트 밑으로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고 엔트로피를 한번 구해보면은 뭐 이거 엔트로피 구하는 거 쉽습니다. 자, 엔트로피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제 4개는 64분의 1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 쭉 구해보면 2비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비트로도 충분히 표현.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이 winning probability들이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비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winning probability가 틀리니까 뭐 두 경기마다 한 번씩 이기잖아요. 첫 번째 말은 그러니까 1비트만 할당을 하고 winning probability들이 낮은 말들은 뭐 여러 비트를 할당을 해서 코딩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비트가 2비트고 그것이 바로 이제 엔트로피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이후에 discrete한 경우가 아니라 continuous한 random variable인 경우는 저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지? 여러 가지 뭐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저도 아직 그쪽으로 뭐 제가 자세한 연구를 한 적이 없어서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가장 지금 뭐 보편적으로 쓰고 있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그건 뭐 discrete에서 continuous로 가니까 summation integration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differential entropy라는 것은 바로 이제 continuous and random variable이고요. 그 샤논 엔트로피의 어떤 continuous counterpart가 되는데요. 이건 exact하게 샤논 엔트로피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roperty를 보면은 제가 샤논 엔트로피는 non-negative라고 얘기했지만 이 continuous and random variable differential entropy는 negative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variance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가장 디퍼런셜 엔트로피가 맥시멈이 되느냐? 바로 가우시안.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가장 맥시멈 디퍼런셜 엔트로피를 갖고요. 뭐 어떤 유니베리 가우시안, 미니 뮤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인 경우에 엔트로피는 바로 이렇게 그냥 이 베리언스로서 표현이 되죠. 즉 다시 얘기해서 가우시안인 경우에 베리언스가 크다는 얘기는 인포메이션이 많다는 얘기예요. 즉 베리언스가 곧 인포메이션이다.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인 경우는 이제 민 벡터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이랬을 때 마찬가지로 로그 디터미넌트의 2파이 E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계산은 뭐 그냥 그 포뮬러에 집어넣고 그냥 드립다 계산하면 쉽게 나오는 거고요. 하여튼 엔트로피가 베리언스에 베리언스가 크면 클수록 엔트로피는 크다. 가우시안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벌써 1시간 가까이 했네요. 네. 그런데 슬라이드 숫자를 보면은 52개 중에서 27개. 아직 반밖에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분발해야겠습니다. 혹시 요까지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분 계신가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 강의인가요? 아니면 뭐 오늘 나 머신러닝 대충 뭔지 한번 보려고 왔는데 뭐 갑자기 엔트로피만 이런 디테일한 걸 얘기하고 있어서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전공자에서 이제 오늘 처음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그 조금이라도 이제 엔트로피를 이해하는데 한 분이 컨티뉴스 케이스에서 디퍼런셜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고요. 저도 확실하게 그 디퍼런셜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뭐 찾아보면은 뭐 어딘가 있을 거는 같은데요. 저도 그다지 거기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좋은 답을 제가 드리지 못해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뭐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제가 일단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컨디셔널 엔트로피 그리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제 이런 우리가 그 집합에서 그렸던 이런 다이어그램을 써서 표현을 하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동그란 게 이제 바로 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h of x. 파란색 동그라미는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떤 h of x와 h of y의 어떤 이 만나는 이 부분, 교집합인 이 부분이 바로 mutual information. x하고 y가 얼마나 디펜던트한가. 이게 영역이 크면 클수록 x하고 y는 서로 굉장히 더 디펜던트한 거고요. 만나는 게 하나도 없으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은 인디펜던트. 그 다음에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 h of x given y는 내가 y가 뭐가 됐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x의 엔트로피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가 바로 이거. 그러니까 h of x에서 y를 알게 됨으로써 날아가는 파트가 이거거든요. 그럼으로써 남아있는 것인지 반대의 방향으로 이렇습니다. 자, 크로스 엔트로피. 자, 크로스 엔트로피를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두 개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엔트로피. 자,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크로스 엔트로피의 정의는 H of PQ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Q를 P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합니다. P하고 Q가 같으면 이거는 그냥 샤넌 엔트로피랑 익젝트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느냐? 왜 마이너스 로그 Q를 P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까 example로 돌아가서 자, sunny, rainy 두 개의 그 스테이트가 있고요.
각각 스테이트는 실제 그 probability는 75%, 25%. 이게 true distribution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코딩을 하는데 나는 이거를 50-50로 생각하고 코딩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엔트로피가 얼마인가?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Q라는 디스트리뷰션은 50-50고요. P라는 디스트리뷰션은 75-25. 즉, 그 크로스 엔트로피 HPQ는 4분의 3 곱하기 로그 2의 왜냐하면 나는 코딩을 50로 했으니까 로그 2의 2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2에서 1비트고요. 이 경우에 아까 엔트로피는 true하고 estimated 된 디스트리뷰션이 똑같았기 때문에 아까 마찬가지로 0.8비트. 그럼 이거를 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쓰느냐 하면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보면은 어떤 인풋 이미지가 딥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 개 클래스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0.7, 0.2, 0.1.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타겟 값을 보게 되면은 세 개의 클래스가 타이거, 라이온, 캣이라고 했을 때 자, 요번에는 트루 타겟은 타이거였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코딩을 합니까? 원활인 코딩으로 100 코딩을 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타이거, 라이온, 캣이 100%, 0%, 0%. 이게 true고요. 내 생각이죠. 이게.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생각은 70%, 20%, 10%. 그래서 이 경우에 크로스 엔트로피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 0.7, 마이너스 0 곱하기 로그 0.2, 마이너스 0 곱하기 로그 0.1. 즉 대략 한 0.3입니다. 그러면 이게 true가 타이거였었는데 이거에 대한 probability가 더 1에 가깝게 될수록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점점점 작아지. 이 값이 더 작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 Q가 0.5, 0.3, 0.2다. 이때 크로스 엔트로피를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사실은 마이너스 로그 0.5, 0.6보다 더 커져.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estimate, prediction이 얼마만큼 타겟에 일치를 하느냐. 일치를 하면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perfect. 여기도 100가 나오면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는 0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메저로 씁니다. 그냥 제 눈에는 너무나 트리비얼한 걸로 사실은 보이지만은 처음 배우는 분들은 되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잘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오늘 한 강의는 오픈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강의 녹화된 거는 제가 스태프한테 얘기를 해서 그냥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 다시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처음 배우면은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거 배웠죠. 자, 그때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 타겟 값이 1,0죠. 그다음 타겟은 바로 y 또는 1-y. prediction은 y hat, 1-y hat.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p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이것이 q 디스트리뷰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 PQ의 크로스 엔트로피는 바로 이제 뭐 그냥 그 포뮬러에 의하면 이거고 바로 이것이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오브젝티브 펑션이고요.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우리가 파라미터 W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시그마는 로지스틱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게 먼저 머신러닝이 조금 기본적인 거에 익숙한 분들은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그 에러를 쓰고 있다. 물론 이제 maximum likelihood 입장에서는 이제 conditional non likelihood를 maximize 하는 거고요. 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제 수업을 들으시면 잘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얘기를 했으니까 KL 다이버전스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뭐 이름은 KL 다이버전스를 더 많이 쓰죠. 렐러티브 엔트로피라는 이제 이름보다는 뭐 같은 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50년 초에 콜백과 라이브러리에서 소개가 됐고,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있죠? P하고 Q.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만큼 잘 매치를 하느냐. 즉, 두 개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두 개의 벡터가 있다. 그 두 개의 거리,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P하고 Q. 두 개의 거리. 어떻게 구하는. 자, 그것이 이제 바로 이 P와 Q 사이의 KR 다이버전스고요. 뭐 이제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뭐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P와 Q의 레이쇼의 로그를 취해주고 그거를 P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합니다. 이 얘기는 P하고 Q가 뒤바뀌면은 값이 틀려진다는 거고요. 이거 항상 사실은 KR 다이버전스는 넌 네거티브하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깁스 이네퀄리티라고도 알려져 있고. 근데 시메트릭하지는 않습니다. 그 DK의 PQ와 DK의 QP는 다르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KL 디스턴스라고 얘기를 안 하고 KL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P하고 Q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같은지, 뭐 그거를 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P하고 Q의 레이쇼를 보느냐, P하고 Q의 디퍼런스를 보느냐. 이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이제 P하고 Q의 레이쇼를 갖다. 그러면 이 엔트로피하고 KL 다이버전스하고의 관련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어떤 랜덤 베리어블 X의 엔트로피는 그 디스트리뷰션 P of X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냅니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 관계가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수식적으로 봤을 때 엔트로피를 보면은 이제 일단 그 로그 1 over P of X를 P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에버리지를 갖다가 구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X의 서포트를 이제 우리가 뭐 곱하고 나눠도 뭐 별 상관은 없죠. 똑같습니다. 자, 이거를 풀어 써주게 되면은 이 P of X 전부 다 서메이션 하면 1이니까요. 여기는 이제 요 위 파트는 이제 로그의 그 어떤 X의 카디널리티를 뜻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그다음에 P of X 로그 그리고 P of X와 1 over X의 카디널리티.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뭐 이거 로그의 X의 카디널리티는 뭐 이제 그냥 어떤 컨스턴트한 값이고요. 이 뒤에 파트는 뭐냐 그러면은 P와 그 다음에 뭐 X라는 그 서포트가 뭐 10개가 있다 값이 그러면 10분의 1이잖아요. 즉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이게 어떤 P라는 디스트리뷰션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간의 KL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크면 클수록 엔트로피가 이제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랬잖아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딱 일치를 하는 것이 엔트로피가 제일 큰 거거든요.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KL 다이버전스를 봤을 때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 KL 다이버전스의 성질이 P하고 Q가 다 높은 지역은 뭐 사실은 해피하고요. P가 높은데 Q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엄청난 대가를 갖다가 지불하게 되고 P가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P라는 Q하고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4개의 아웃컴이 있죠. 거의 뭐 입실론은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기 원폴드 나왔습니다. Q of X는 원폴드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 이꼴리 푼 거. 과연 어느 게 더 큰 값일까요? P와 Q의 KL divergence, Q와 P의 KL divergence.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expectation 그리고 레이쇼에서 분모하고 분자가 뒤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 계산을 해보면 뭐 근데 계산을 해봐서 그냥 그 값을 가지고 이게 크구나. 그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냥 단순 계산해보고 이게 크게 나오네? 그럼 이 값이 큰 거구나. 그럼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이 퀀터티가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큰데요. 이 의미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P라는 게 이렇고요. Q가 이 케이스가 있고 Q가 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Q와 P의 K의 다이버전스를 갖다가 보게 되면 자 이때는 P가 작은데 Q가 엄청나게 높은 probability mass를 할당하게 되면은 굉장한 프라이스를 지불하게 되고 이 K의 다이버전스가 엄청 커지게 돼요. 근데 P가 낮은 지역들은 뭐 그다지 약간 좀 무시를 해도 K의 다이버전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이 얘기는 만약에 어떤 P가 주어졌을 때 이 P를 잘 근사화하는 뭐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찾는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개의 피크를 다 포함하는 이러한 거를 찾기보다는 보통은 어떤 가장 커다란 피크를 그냥 하나를 근사화하는 것이 KL 다이버전스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잘 좋은 어프락시메이션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KL 다이버전스 입장에서는 오른쪽과 같은 어프락시메이션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떤 캐릭터리스틱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가우시안의 KL 다이버전스 뭐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고 이 뭐 다이버전스도 종류가 되게 많고 뭐 이것을 전문적으로 또 연구하기도 하고 저도 꽤 오래전에 이제 상당히 여러 다이버전스에 대한 연구들도 좀 했었고 또 뭐 그거를 활용을 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했었고 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런 다이버전스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있다는 것 정도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래그만 다이버전스. 관심이 있으면은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고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뭐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여러분들이 대부분 태어나기 전. 그러나 제가 다 태어나고 난 이후에 나온. 브래그만 여기 이제 제가 여기서 굳이 브래그만 다이버전스 복수라고 쓴 이유는 지금 이런 것들은 다 parameterized divergence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divergence가 아니라 family of divergence입니다. 브래그만 그다음에 뭐 이제 시셔의 F divergence 또는 이제 알리-실빌 divergence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알파 divergence. 척너프가 이제 처음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슈니자 마리 선생님에 의해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연구가 됐던 것이 이제 알파 다이버전스고요. 제가 이런 것들에 이제 조금 친숙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바로 이분하고 이제 상당히 제가 굉장히 젊었던 시절에 일을 했었고 이분 선생님의 영향도 어느 정도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보면서 인포메이션 티어리가 이렇게까지 멋있게 이제 이런 머신러닝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실제 그 슈니자 머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넘어서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라는 또한 새로운 하나의 분야를 갖다가 창시한 분이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분 중에 거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고 지금은 이미 이제 나이가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액티브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혼자 논문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인가에 제가 컨퍼런스에 갔을 때 혼자 와서 논문을 발표를 하시는 걸로 제가 한번 뵀었습니다. 그만큼 학자로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고 제가 과연 80이 넘어서도 이분처럼 그렇게 연구를 계속 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하지만은 뭐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제가 다이버전스에 대한 아마 뭐 겐 같은 데서도 뭐 F겐 뭐 여러분들이 보셨죠? F겐은 F 다이버전스를 이제 겐에 적절하게 활용을 한
굉장히 그 F 다이버전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F 다이버전스의 variational representation을 잘 아는 분들이 만드는 거고, 뭐 굉장히 좋은 논문입니다. 뭐 알파 다이버전스를 이용하면 알파 겐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 자, 오늘 마지막으로 maximum likelihood하고 이제 그 쿠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의 관계를 보면 사실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우리가 설명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maximum likelihood는 뭐 머신러닝에서 뭐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델들이 다 우리가 likelihood로서 모델링을 갖다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parameterized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likelihood based 모델링을 합니다. 자, supervised input. 이제 우리가 어떤 y가 그 레이블이 되겠고요, x가 input이라고 생각하면 supervised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likelihood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 discriminative 모델들이 unsupervised는 이제 다 parameterized distribution.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maximize하는 parameter theta를 갖다가 찾는 것이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고요. 왜 이 퀀티티를 꼭 굳이 우리가 maximize 해야 되나? 이거를 이제 KL 다이버전스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supervised learning, 뭐 discriminative 모델인 경우는 로그를 취해줬습니다. 그래서 로그 likelihood죠. 그러면 이제 summation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이거를 maximizer theta가 바로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e.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그 철학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이거는 왼쪽 편은 모델이에요. 우리 모델의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학은 모델 디스트리뷰션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잘 매치가 되게끔 계속 우리가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를 뭐 density estimation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은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모르는 underlying distribution에서 나온 거지만 지금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건 finite number of sample밖에 없고요. 그 finite number of sample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 empirical distribution이 바로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사실 이게 empirical distribution에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매칭 시키는 거고 어떻게 시키느냐? KL divergence.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n개 샘플이 있습니다. 뭐 unsupervised case로 얘기되면요. 어떤 underlying distribution P of X로부터 샘플링된 n개 샘플만 우리한테 주어져 있고요. empirical distribution은 뭐냐 그러면은 그냥 각각의 모든 샘플들이 다 equally probable 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거 이제 델타 펑션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이 다 n분의 1이라는 probability mass를 갖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고려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parameterized distribution. 자, 이 두 개의 거리를 한번 볼까요? KL divergence 관점에서. 자, 그러면 KL divergence, empirical distribution과 모델 디스트리뷰션 간의 KL divergence를 보면, 자, 이걸 KL divergence definition에 의해서 해보면은 이제 P tilde of X 그리고 로그의 두 개의 레이셔고요. 자, 로그 P tilde와 P tilde. 자, 이거는 뭐예요? 엔트로피의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엔트로피거든요. 네거티브 엔트로피. 그리고 마이너스 P of X tilde 로그 그다음에 이 likelihood. 자, 이 첫 번째 네거티브 엔트로피는 파라미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입장에서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마이너스를 빼버리면은 요거는 뭐예요? 요 인티그레이션 텀을 maximize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체적인 걸 미니마이제이션은. 그럼 요 인티그레이션 텀은 뭐냐 그러면은 이 log likelihood를 empirical distribution에 대한 그러니까 log likelihood의 어떤 뭐죠? empirical average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 empirical distribution은 이런 데이터 펑션의 트레인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인티그레이션, 이 서메이션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x가 xn이라는 값을 가질 때만 1이고 아니면 다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shifting property에 의해서 이 인티그레이션이 어떻게 simplify 되냐 그러면 바로 이 log likelihood 각각의 포인트에서의 likelihood의 sum으로서 되는 거고요. 이거를 maximize 하는 이게 normalized likelihood고 즉 다시 얘기해서 likelihood를 maximize 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empirical 디스트리뷰션에 잘 매칭을 시키려는 노력이다. 제 개인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이거를 이해하면은 뭐 기본적인 머신러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mutual information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join distribution과 marginal distribution 곱들의 K의 divergence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 개의 random variable을 생각하겠습니다. X하고 Y. 자, 두 개가 얼마나큼 dependence가 있는지, 두 개가 independent한지 이거를 보는 것이 mutual information인데요. 자, 그걸 보면은 join distribution, P, X, Y. 그 다음에 각각 marginal distribution의 곱. 이것의 K의 divergence. 그러니까 X하고 Y가 완전히 independent 되면은 join distribution은 marginal distribution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 mutual information은 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utual information이 0이라는 얘기는 두 개가 independent. 뭐 이거는 꼭 두 개뿐만이 아니라 n개로도 충분히 똑같이 확장이 되는 거죠. n개의 multivariate, 그러니까 n개의 joint distribution과 그 다음에 n개의 marginal distribution의 곱을 보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mutual information은 이제 이렇게도 많이 해석을 하죠. 우리가 어떤 y를 알게 되는 거죠. 이제 y의 knowledge 때문에 x의 uncertainty information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가 이제 바로 mutual information입니다. 즉 아까 그 우리가 어떤 set theoretic한 그 diagram에서 보면은 그 아까 h of x하고 h of y의 교집합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h of x 빼기 h of x given y. 자, 그래서 이제 mutual information은 이제 이런 어떤 dependency를 갖다가 매주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테크닉들이 이제 발전이 됐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의 서머라이즈를 해보면 이제 오늘 제가 주로 설명을 드렸던 거는 처음에 이제 모티베이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셰넌의 엔트로피와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K의 divergence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K의 divergence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mutual information 잠깐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질문이 있는지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편하게 한번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 아무도 없으세요? 아니, 이해가 너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너무 이해가 잘 돼서? 크로스 엔트로피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좋습니다. 그 외에 써머도 empirical distribution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한 분이 또 있었고요. 좋습니다. 그 외에 그러니까 empirical distribution 먼저 잠깐 그거 먼저 그러면 설명하고 그다음에 다시 크로스 엔트로피. 그러니까 empirical distribution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첫 번째 포인트가 일어날 확률이 있고 두 번째 포인트가 일어날 확률 사실은 좀 다 다르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어떤 X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나우지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냥 가장 심플한 거는 모든 포인트들은 다 equally probable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바로 empirical distribution.
그리고 그 empirical distribution을 가지고 우리가 expectation을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verage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다 더해서 숫자만큼으로 나눠준 거랑 똑같게 돼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empirical distribution이라고 부르고 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이제 엔트로피가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average information이요. 그러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는 어떤 true distribution, 뭐 어떤 하나의 true distribution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디스트리뷰션 Q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인포메이션을 내가 생각하는 Q라는 디스트리뷰션으로 코딩을 했을 때 average 인포메이션이 얼마인지가 크로스 엔트로피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디스트리뷰션 Q가 true distribution P에 정확하게 일치를 하면은 그 크로스 엔트로피는 엔트로피랑 똑같은 거지만 그것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엔트로피는 점점 좀 커져. 혹시 이 정도 정도 또 질문은 현재 머신러닝 모델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베이즈 방법 기반으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수식이 베이즈 식인 것 같아서 주관적인 관점으로 바로 어떤 식이 지금 베이즈 식인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오늘은 뭐 베이지한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수식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 이거요? 이거는 그냥 parameterize distribution을 나타내고, 물론 이제 뭐 베이즈에서 theta를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도 랜덤 베리어블로 생각을 하고도 똑같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예, 예, 뭐 그런 관점에서는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이 maximum likelihood 방법은 베이지안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point estimate, 즉 어떤 theta의 특정한 하나의 컨스턴트 값을 찾아내는 거고요. 이제 베이지안 머신러닝은 이제 어떤 theta가 뭔가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는 랜덤 베리어블로 생각하고 이제 그거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고 포스티리어를 구해서 이제 우리가 프레딕션을 합니다. 좀 틀리지만은 일단 뭐 요 관점에서 그 뭐 베이지안이건 아니면은 아니건 사실 likelihood는 뭐 똑같습니다. 데이터 샘플 각각의 확률을 모르기 때문에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으로 분포를 가정하는 건가요? 뭐 테크니컬하게는 맞습니다. 우리가 언더라인 디스트리뷰션에 잘 매치를 시키고 싶은데 뭐 언더라인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매치를 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엠피리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게 그거죠.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 이용하는 거고,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유는 각각이 equally probable 하더라도 어떤 특정하게 그 많이 모여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많은 포인트들이. 그 뜻은 뭐냐 그러면은 그런 값을 가질 그 실제 그 underlying probability가 상당히 높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뭐 empirical distribution을 가지고 하는 것도 크게 나쁜 생각은 아니고요. practical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논문들이 굳이 딱 부러지게 empirical distribution이라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data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empirical distribution. 뭐 혹시 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은 오늘 강의를 제가 끝내도록 하고요. 혹시 향후에 나는 뭐 좀 이러한 것들을 더 배우고 싶다 그런 뭐 그 토픽이 있으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뭐 저한테 알려주신다고 제가 꼭 그거를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고려는 할 수 있어요. 정말 나는 이걸 꼭 배우고 싶다. 그게 이제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제가 그거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절박함을 느낄 수 있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제가 클래스 강의를 할 때까지 하여튼 오늘 강의를 뭐 들어주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